자, 이항영 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안도랠리를 우리가 잘못 기대한 걸까요? 오늘의 좀 난국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안도랠리가 미국에서부터 있었어야 되는데요. 뉴욕이 아침에 1시간 만에 꼬꾸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요. 그것이 결국 전 세계 주시장을 강타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일단 유럽은 아직 안 열렸지만 아시아 시장 모두 다 같이 빠지고 있네요. 일단 상원과 하원에 이제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하원은 이제 오늘 아침 미국 시간으로 보면 월요일 날 오후에 늦게 오늘 통과가 됐는데요. 일단 그런 것이 또 잘 통과될지 안 갈지는 우려감도 분명히 뉴욕 장중 시간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보다는 지난주에는 이제 GDP 발표가 좀 썰렁하게 나왔는데요. 오늘 바로 말씀하셨던 대로 ISM 지표가요,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2년 만에 최저치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은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전략가들이. 펀더멘탈의, 시장의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이 마켓 펀더멘탈은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시장의 경제 상황이 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있다는 것이 여전히 있고요. 무디스 같은 곳에서는 일단 신용등급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3개 신용등급 회사 중에서 최소 한 군데 정도는 트리플 A, 트리플 A를 이제 영어로 이제 골든 플레이트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금딱지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의 지위를 물러낼 수밖에 없다,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누차 얘기했던 신용등급의 하락이 가져올 그런 걱정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강타했다고 봐야 되겠죠. 늘상 말씀드리면 똑같은 재료를 어느 날은 이렇게 해석했다가요, 지금 경제 지표가 몇 개 안 좋게 나오니까 또 반대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여전히 확실성, 불안전성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좀 시장의 심리를 돌려놓으려면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신용등급이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나중에 발표가 나와봐야 하는 거고, 지금 상당히 좀 부진한 제조업 지표, 좋은 지표가 나오려고 해도 최소한 이제 한 달은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거고, 좀 필요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장 미국을 떠나서 우리 시장이라도 살아나야 되겠는데, 우리 시장에 돌려놓을 수 있는 필요 조건은 몇 가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절대적인 조건이 되겠고, 어저께도 추가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인이 어찌됐건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니까요, 썰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신용등급이 하락을 하더라도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면 결국 달러가 약해진다는 것은 교과서적 흐름인데요. 미국도 약해지고 유럽도 약해진다고 하면 결국은 돈이 한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물론 금리라든가 또 갈 수 있겠지만요. 금과 또 하나 갈 수 있는 것은 달러로 표시되지 않는 자산, 유로로 표시되지 않는 자산이죠. 거기에 운이 좋으면 우리나라, 일본, 중국 같은 이머징 국가 쪽, 일본을 제외한 이머징 국가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또 하나의 우리한테는 기대되는 조건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미국이 저렇게 불안하면 이번에 합의협상이 통과돼서 하원에 오늘 통과했다시피 내일도 상원에 통과해서 분위기가 다 좋아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우리가 기대할 언덕은 결국 글로벌 투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국인데요. 중국은 지난 6월 달에 이어서 7월 달도 모니터리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게 물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알려지고 있죠. 8월 9일경에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것이 어떤 피크를 치고 7월, 6월이 됐건 7월이 됐건 피크를 치고 나서 그러면 중국의 긴축의 완화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나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일본의 경제 재건이 좀 예상대로 잘 진행되면 일본에서도 전후 일본 입장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일본은 1950년대 한국전쟁, 그리고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최고의 부흥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했는데요. 일본이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건 그 당시에 정말 호황을 구가하는 건데요. 정말 복구 수요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럼 복구 수요라도 잘 일어나면 얼마 전에 한번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제품, 중국 제품, 일본, 대만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나마 좀 이런 하락을 이용할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오늘 그나마 좀 여행주들이 강세입니다. 워낙 강세가 이어진 지는 꽤 됐습니다만 어제하고 오늘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좀 많이 튀더라고요, 위쪽으로. 이건 좀 어떻게 괜찮게 보십니까? 2,000개가 넘는 주식 중에서 이런 주식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물론 여행지 다 좋죠. 말도 되고 다 되고요. 여행지 굳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 또 하는 건 맞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장은요, 좀 더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를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큰 주식들보다 앞서 있죠. 그게 중소형주가 코스피가 됐건 코스닥이가 됐건 앞서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요, 어찌되었건 눌려있으면서 지지선이 계속 올라와 있고 뭉쳐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방향은 틀 수밖에 없죠. 위건 아래건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 이제 8월이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기대는 위로 올라서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즉 추세 돌파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됐건 간에 중소형주가 계속해서 가기에는 상대적 더 가기에는 약간은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셀트리온 경우에 한번 차익을 일부라도 실현하자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드렸는데요. 다른 중소형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오늘 코스피는 2.5%, 코스닥은 지금 1.5%인데요. 심리적으로 느끼는 건 코스닥이 많이 떨어지는 게 많을 겁니다. 혹시 이익이 나신 분들은요, 한 절반 정도라도 이익을 챙기시고요. 선거를 확보하시고 또 다른 기회를 노리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금 뭐 장중에 2120포인트가 이제 이탈된 상황이고, 그 전에 네. 지지선을 2120으로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러면 네. 지금 뭐 일부 차익 실현뿐만이 아니라 이익이 안 난 종목들도 조금 더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70에서 90%였던 분은 50에서 70%로 좀 물량을 줄이지 않은 것이 맞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난 이거 도저히 못 줄이겠다 한 분들은 한 2090 정도로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셔도 되겠지만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늦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소형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혹시라도 떨어지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떨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어떤 수급에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한 30% 줄일 거를 한 50% 정도까지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중소형주는 매매를 꾸준히 하신 분이라면 수익이 한 달 동안 좀 났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물량은 조금 챙기시는 게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자동차가 좀 네. 많이 빠지니까 자동차는 여전히 뭐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주식 내 비중에서 30%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8월 2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보면 화요일이고요. 우리 시간으로 보면 수요일인데요. 또 미국 예. 경제 자동차 발표 나오니까 그때까지 이후에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항영 위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전해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